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참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내내 시장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은 썩 재밌지 않은 시장을 참여하시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라는 것이 언제든 다시 바뀔 수 있는 굉장히 변화무쌍한 생물과도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주를 넘어서서 다음 주 5월 첫째 영업이 되는, 비록 공매도가 재개됨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좀 가져보면서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증시는 하락이 됐고요. 오늘 중국 PMI 지수가 나왔죠. PMI 지수는 매달 발표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PMI 지수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구매 관리자 지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한 50 이상이 되면 경기가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50 미만일 경우에 수축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런데 이번에 중국의 PMI 지수는 51.1이 나왔습니다. 5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3월 대비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아시아 시장이 좀 많이 빠졌고요. 상해종합지수라든지 항생지수, 니케이까지 빠졌고, 우리 시장 역시 약간의 영향을 받은 듯한 모습입니다. 다만 우리 시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하락의 원인은 아마 그동안 많이 상승했다라는 점 하나와 5월 3일에 공매도가 재개된다라는 점,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슈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 시장에서 투심을 좀 악화시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좀 반대로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정대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 위주로 공매도를 재개가 되고 있겠지만요. 그 공매도에 대한 두려움, 부담감이 오히려 막상 당일에 시장의 강한 하락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의 하락 후에 아래꼬리 달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반등의 어떤 흐름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하락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런 좀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내피셜입니다마는 만에 하나 이번 공매도 재개하면서 지수가 많이 눌려버린다면 시장에 참여하는 주주분들의 원성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아마도 또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부분 때문에 시장에 좀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금은 힘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정도 정리를 좀 하겠고요. 어제 나온 기사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만, 노바백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계약이 단연간이 아니었다는 것이, 노바백스가 청와대에 와서 대통령과 함께 언급을 하다가 이제 계약 조건에 대한 말이 나오다 보니까 오픈이 좀 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판권 계약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 대통령은 이 CEO와 요렇게 좀 내용이 정리가 되는 거죠. 올해 말로 예정된 기술 이전 기한 연장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 언급에 따라서 이게 1년밖에 SK바이오사이언스와 계약이 안 돼 있었던 거구나가 오픈이 되면서 시장에서 밀렸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의 입장은 뭐냐, 오히려 단연간의 계약을 한다면 그냥 하청업체 수준으로밖에 전락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노백스뿐만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그 이외에 많은 백신 회사, 많은 제약회사들이 SK바이오사이언스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액션을 좀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회사와 단연 계약하는 것이 오히려 리스크일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대응을 좀 했죠. 우선은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의 기사, 이투데이에서 나온 기사에 좀 따르면 노바백스 백신 식약처 사전 검토 착수했다고 합니다. 물론 스푸트니크 V 코로나 백신과 노바백스 이 둘 중에서 조금 더 안정적이거나 시장 대중성을 더 많이 이렇게 포커싱이 된 것을 찾자면 노바백스겠죠. 이 노바백스는 우리 SK바이오사이언스와 함께 CDMO를 진행을 해서
아마도 SK바이오사이언스의 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 공급 물량은 많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사전 검토가 아마도 무난하게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상황을 좀 지켜볼 만한 흐름이 좀 나와주지 않겠나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종목을 보기 전에 오늘도 업종 차트를 잠시 보면요, 이게 코스닥 지수입니다. 오늘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했고 개인만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꼬인 수급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고요. 다만 코스닥에서는 1000포인트부터 해서 내리 4음봉 때려맞으면서 983포인트로 마감했거든요. 사실은 뭐 지지라인이 있다라고 하면 22평선에서 지켜줘야 됐겠지만 그게 안되고 지금 62평선까지도 밀리기 직전입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많이 빠지는 것보다는 요 정도 지금 라인까지 온 거거든요. 사실은 보시면 그간에 한번 상승하려고 했던 추세를 꺾였던 그 정도 라인까지도 밀렸었던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정말 많이 빠진다면 물론 960포인트 이 약간 위에 있는 60평선까지 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대 960포인트까지를 열려있다 생각하면 최소 5월 첫 영업일 이틀 5월 3일과 4일 내에는 공매도에 대한 재개가 진행이 됨과 동시에 시장에서 오히려 수급이 좀 들어오는 흐름을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좀 지켜보고자 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코스피도 역시 오늘 음봉으로 맞았지만 특히 오늘 많이 빠졌어요. 코스피가 많이 밀린다면 저는 한 3100포인트 정도까지 열려 있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그래도 뭐 60평선 윗구간에서 그 3100포인트 훨씬 위에서는 아마도 버텨주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가 좀 되는지 보고 나서 이 지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수가 빠지고 또 공매도에 대한 재개가 기다려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에선 투심이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울러서 개인들이 보통 장 끝나고 나서 어느 종목 뭐 기관이 샀나 외인이 샀나 보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렇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은 기관과 외인이 좀 팔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순매수부터 먼저 보면 기금이 계속 담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팔고 있는 것은 투신과 사모입니다. 기금은 장기적인 흐름을 가지고 최근에 매수를 진행을 하는데 기금이 계속 사고 있다는 점은 최소한 지금 이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만은 않다라는 반증일 것이고 그게 뭐 투신과 사모의 매도를 잘 막으면서 좀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울러서 개인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들어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12평선에서 다행히 마감을 했어요. 장중에 빠지기는 뭐 거의 뭐 오늘 최저로는 144,500원까지 빠졌습니다만은 다행히 빠졌던 것에 반등이 좀 잘 나와주면서 15만원대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12평선 지켜줬다라는 게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보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12평선 지키면서 어쨌든 단봉 나오면서 다시 흐름을 상승 쪽으로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뭐 공매도 재개의 이슈와 더불어서 시장이 빠지면서 그 빠지는 시장에 대한 어떤 그 반응으로 오히려 이렇게 21평선까지도 한번 밀리는 흐름이 나올 것인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흐름을 계속 괜찮은 쪽으로 좀 이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반등 나오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라고 좀 기대를 해보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번 주도 잘 견딘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다음 주의 시장 반등과 함께 강하게 좀 흘러갔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노바백스에 대한 이슈도 아직 남아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눌리는 흐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상승의 추세는 이어갈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케미칼 볼게요. 케미칼은 오늘도 음봉을 맞았어요. 결론적으로는 요 구간, 그러니까 이 정말 지지를 받고 흐름을 깨지 않는 마지노선 요 라인까지 들어왔는데 역시 기금이 샀죠. 그냥 계속 담고 있는 겁니다. 지금 26억 정도씩 기관이 계속 담고 있어요. 아주 저는 긍정적인 흐름이다. 이제 진짜
어느 정도 수준 시장의 반등이 이루어지고 한다면 SK케미칼도 반등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 평선 300이평선까지 거의 올려붙어서 이제 추세를 좀 정해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 보여지고, 뭐 300이평선 지지해주는 걸 확인하고 나서 반등이 나오든 어떤 방식으로든 반등이 나올 것이다. 매동이 좀 말해주고 있지 않는가, 모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6억씩 며칠입니까?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뭐 260억, 최소 여기서 보면 한 3, 4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금액들이 기관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대차 잔고를 보면 잔고 수량이 뭐 20만 주 정도 수준으로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이놈 뭐 대차 잔고가 어찌됐건 뭐 공매도의 선행지표라고는 하지만 우선은 저는 중요한 게 5월 3일날 어떻게 과연 시장이 흘러가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먼저 선뜻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지켜보면서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사실 이 정도 시점에서 대응을 하고 말고의 흐름을 판단한다면 저는 이제는 모아갈 시점이 아니냐, 이 노란색 구간 안에서는 저는 모아가는 게 맞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얘가 더 빠져서 SK케미칼이란 종목이 뭐 20만원 언더 15만원까지 빠진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윗구간에서 계속 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공감하신다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충분한 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서히 시장의 반등과 함께 SK케미칼도 반등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이제 디스커버리 한번 보겠습니다. 디스커버리가 참 정말 직사득히 안 가는 종목입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거.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 정말 안 갈 거라면 뭐 종전에 슈팅을 좀 시작했던 금액대, 뭐 이를테면 한 4만원대 3만원대 수준으로 갈 수도 있었겠지만, 계속 지금 주가를 지켜주면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얘도 소위 말하는 모아갈 만한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는 이 노란 색깔 구간의 흐름이 이어질 때는 모아간다면 충분히 흐름을 괜찮게 가져갈 수도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직은 이 300이평선이 올려붙지 않았고요. 저는 300이평선을 장기평선으로 보는데, 결국에는 이 차트를 볼 때에 300이평선이 얼추 임박한 흐름에서 얘가 지지가 되면서 흐름을 좀 튼다라고는 보거든요. 얘도 보면 여기서 이 300이평선 돌파하고 나서 지지가 되니까 이때부터 쭉 달렸던 겁니다. 한 달 정도가 되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상간으로 이 300이평선이 캔들과 만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한번 예측을 해보자면요, 이렇게 흐름을 가져간다고 봤을 때, 지금 이제 이게 5월이고요, 그죠? 이게 5월이고 이게 한 달 기준으로 보면 이게 한 6월 정도 되겠죠. 한 6월 중순 정도 되면 얼추 뭐 만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때의 이런 흐름이 최대 6월 중순쯤에는 하방이든 상방이든 정해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전에라도 충분히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재료나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 이슈가 나온다면 어떤 흐름을 좀 이어가는, 흐름이 좀 바뀌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거의 10월 9월부터 6개월 동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절대 죽어도 빠지지 않는 종목 같아요, 이 정도 자리에서는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많이 빠질 때는 차라리 속 편한 종목이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아쉬운 것은 슈팅이 좀 나오거나 수급이 반대로 뭔가 흐름을 가져간다거나 그러지 못한다는 점이 좀 아쉽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칠 수 없는 것은 또 한번 시동을 걸면 또 세게 가는 종목들 중에 하나거든요. 디스커버리가 물론 지주회사긴 합니다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자 합니다. 디스커버리는 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의 수혜를 입어서 올랐지만, 현재 플라즈마라든지 SK D&D, 휴비스, 뭐 SK 가스 같은 종목들의 향후에 가지고 있을 만한 이벤트와 이슈에 대해서 아직 주가는 크게 반영되지 않은 모습이다. 그러면 그런 주가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 차차 매스컴과 미디어를 통해서
뭔가 실현이 되고, 아울러서 수급이 개선되면서 관심도가 높아진다면 그런 때는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타점도 좀 오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세 종목 다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조금 가져가시면서 힘드신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힘내셨으면 좋겠고, 시장이라는 것이 언제나 상승할 수 있겠습니까? 종목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밑구간에 있을 때 그 가치를 믿고 모아가는 그런 전략, 고점에 있을 때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면서 변동성에 의존하는 스캘핑을 통한 수익 익절 전략, 뭐 이런 나름대로의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매매하신다면 조금 이 힘든 시장에서도 수익으로 좀 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직 그 스마트 계좌 개설 앱 설치하기를 아직 못하신 분들은 쩐데리 TV에서 이제 유한타증권과 제휴 콘텐츠 등록에 대한 그 계약을 체결을 했죠. 그래서 저희 유한타증권 스마트 검색을 통해서 계좌 개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힘이 되시거나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는 분들은 후원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직 유한타증권 스마트 계좌 개설 유한타증권으로 어플로 매매 안 하시는 분들은요, 앱스토어에서 유한타 스마트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나오고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좀 그 계좌 개설을 설치해 주셔가지고 쭉 설치 진행하시면 마지막 스텝에 이렇게 개설 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 확인해서 계좌 유치와 정보 등록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등록하기 클릭하시고 제휴 콘텐츠 눌러주셔가지고 이 쩐데리 검색해 주시면 조회해서 등록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요 쩐데리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5월 한 중순 좀 넘어서 전용 HTS 화면을 좀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추후에는 모바일까지 좀 연계된 화면을 좀 제공해 보려고 좀 그 유한타증권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조금은 바쁘시고 귀찮으시겠지만 주말 틈타셔서 계좌 하나 개설한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유한타 스마트 증권 계좌 개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또 힘드셨겠지만 스트레스 풀면서 주말엔 주식 생각 조금만 하시고요. 푹 쉬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한타 증권 스마트 계좌 개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